근데 11년이 지난 다음 유튜브를 보는데 갑자기 유명한 유튜버가 됐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나무위키를 검색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명을 보고 그때 까먹었던 기억들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이제 평생 기억에 남겠죠,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서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죠. 절대 못 잊어요. 예외가 없고. 남자에게 평생 좋은 여자로 기억되는 방법이 한 3가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평생 기억돼서 뭐하니 어차피 헤어지면 끝인데 라고 하시는데,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평생 기억해 준다는 사실은 심적으로 엄청난 만족이 와요. 굳이 다시 만날 거 이런 건 아니라도. 그래서 우리가 또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런 걸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이 원하는 것 같긴 해요. 여자분들을 위해서 평생 기억에 남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실제 남자가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제일 예쁜 여자예요. 내가 이때까지 만난 여자 중에서 가장 예쁜 여자야. 그러면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죠.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유난히 뭐 하얀 피부라든가 최고로 큰 가슴이라든가 예쁜 신체 부위가 있어도 괜찮다, 기억이 난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남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면 그 부위만 기억이 나요. 전체적으로 탁월한 미녀였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좀 더 많이 남는다, 이런 경우도 있죠. 사람마다 눈이 다르잖아요. 그게 무조건 예쁘다고 다는 아니다. 그 사람 취향으로 예뻐야 의미가 있겠죠. 무조건 내가 객관적으로 예쁘다고 모든 남자의 인생이 기억에 남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장 예쁘지 않아도 기억에 남을 수도 있다. 진짜 이건 호신발언이고 이건 제 취향이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수지가 그렇게 안 예뻐요. 신민아가 그렇게 안 예뻐요. 전지현이 그렇게 안 예뻐요. 진짜로. 진짜 나도 예쁘고 싶어,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근데 내 눈에는 그렇게까지 예쁜 건 모르겠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셀레브리티를 봤거든요, 넷플릭스에서. 제 눈에는 박규영이 진짜 제일 예뻤거든요. 와, 역시 여주할 만하다. 진짜, 와, 진짜 개 예쁘다. 감정이입 제대로 됐는데, 여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까지 예쁜 건 아니다. 남자들도 어디 인터넷에서 일부러 여자들한테 감정이입하라고 좀 평범해 보이는 여자를 섭외한 것 같다.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이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미적인 부분인 거고, 이걸 좀 이제 변형을 좀 해보면, 예쁜 캐릭터가 있으면 좋아요. 내가 어떤 예쁨에 캐릭터가 입혀져 있으면은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강아지상, 고양이상 이런 건 너무 흔하고, 진짜 귀엽다, 정말 새끼 있다 이런 것도 살다 보면 또 그런 사람을 또 보게 돼. 확 꽂히진 않아. 누구를 닮았다. 근데 그 닮은 게 흔하지 않고, 그 사람은 유명한데 닮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좀 하위 호환이더라도 좀 닮기만 해도 그 사람한테 외모로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잠깐 놀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진짜 문소리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진짜 문소리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문소리 닮으면 걔가 했던 말투, 외모 스타일, 옷 스타일 이런 건 다 기억이 나요. 문소리 닮았으니까. 문소리 닮은 사람은 잘 없거든. 문소리 배우님도 매력있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예쁜 얼굴이잖아요. 근데 닮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어떤 캐릭터를 닮은 사람, 그거를 할 때마다, 그거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어떤 아는 동생은 롤 캐릭터 아리 닮은 친구가 있거든요. 스쳐 지나간 썸남이거든요. 근데 롤 캐릭터 아리가 주챔이었대요. 근데 그 남자가 몇 년째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냥 예쁜 것보다 더 어렵네요. 좋은 건 뭐냐면, 한번 그 캐릭터 딱 잡히면 그걸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도 옛날에는,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23살 때 머리 제가 빡빡 깎고 다닐 때 헌팅하면 맨날 듣던 소리가 천정명 닮았다고 했어요. 천정명으로 여자애들이 기억을 해서 되게 유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살찐 다음에 노유민 소리 많이 들었고, 진짜 가끔씩 김정은 닮았다 소리 듣고. 그리고 제가 김정은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하는 말이, 제가 옛날에 나이트에서 김정은님 옆에서 이제 소변을 같이 봤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셨던 2번째, 가장 헌신적인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잘못하면 호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군대 면회를 갔는데 평생 기억에 남겠죠. 근데 막상 전역하고 나서 군화를 거꾸로 신었다든가, 엄청 헌신적으로 잘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바람을 핀다든가, 태도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지고 갑질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연애에서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헌신적인 여자의 강력함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폄하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진짜 확신해서 얘기해드리는 거는, 너한테 확실하게 헌신을 해줬던 그 부분이 있다면 당신은 아닐 수 있어요. 당신은 아닐 때가 더 많아. 지나고 평생 기억나고 평생 후회돼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편집 어떻게 하는지 썸네일 만들어준 것도 전 여친이었거든요.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 유튜브 덕분에 많은 분들께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많은 것들을 또 하게 되었는데 이게 다 전 여친 덕분 맞아요. 저한테 헌신했어요. 자기 일하고 퇴근하고 이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계속 남겨줬잖아요. 그때도 고맙고 지나고도 고맙다. 헌신과 호구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뽕을 뽑았느냐 못 뽑았느냐로 헌신과 호구를 구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능력이 돼서 망한 다음에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그 남자친구한테 옷가게를 차려줬어.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또 수완이 좀 좋아가지고 성과를 낸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현대 중형차 정도를 사줬대요. 결혼도 안 한 남자친구한테 옷가게를 차려줬다는 사실 자체는 어찌 보면 호구일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한 리액션과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호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헌신을 한 거야. 서로 사랑을 나눈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반대는 공부 뒷바라지 다 해놓고 합격한 다음에 쌩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뒷바라지를 하면서 나를 놔버리는 거예요. 외모를 뭐 놔버리든 나의 어떤 삶과 직업 이런 걸 다 놔버리든 나를 다 놔버리고 이 사람한테 헌신하게 되면 이 사람이 더 잘 된 다음에 봤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안 가, 사람 마음이. 간사하지만. 그래서 애초에 그런 헌신을 하지 않거나 헌신을 할 거면 나도 같이 챙기면서 헌신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뽕을 뽑을 수 있겠죠. 제가 정말 힘들고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어요. 전 여친들 중에서. 제가 막 눈이 아파가지고 빛을 보면 너무 아파가지고 침대에 앉아서 하루 종일 생각만 하고 하루 종일 요가하고 내가 이러다가 평생 빛을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 때 내 옆에 있어줬고 나한테 더 사랑을 줬던 그런 전 여친이 있어요. 결혼까지 할 뻔했고요. 물론 뭐 부모님이 반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헤어졌고 근데 헤어진 다음에도 서로 결혼 다 했죠. 근데도 아기 낳은 거 축하해주고 평생 응원해주는 친구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잊어요? 헌신도 어렵네요, 유유.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겠죠. 진심으로 이 사람한테 헌신하고 싶을 때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진심으로 그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좋지 않은 이상 힘들 때 어떻게 곁에 있어줘요? 너무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호구 잡히겠지. 그러면은 얘가 몰라주겠지. 근데 이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일 것 같고 나도 정말 그 정도 마음이고 헌신할 포인트가 딱 보이면 그냥 눈 딱 감 거 헌신하셔도 돼요. 굳이 평생 기억에 남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 간 대로 했을 뿐인데 그런 사람까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라이프 스타일이 멋진 여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는 외모 그리고 헌신이죠. 둘 다 뭐예요? 이 사람한테 어떤 여자로서의 매력이나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멋진 거는 뭐냐? 나 자체가 굉장히 멋진 거예요. 내가 빡세게 살고 내 삶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알아서 나를 기억해주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취미에 열정적이다. 이 정도는 너무 소소한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아, 그냥 잘 놀러 다니네 정도지. 만약에 여행을 많이 다닐 거면 아예 여행 유튜버처럼 원지의 하루처럼 안 다니는 여행이 없는 거야. 난이도가 되게 높은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즐기고 남들 가는데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억에 남죠. 평생. 세 가지 정도 분류가 되는데 제일 열심히 살았던 여자가 일단 첫 번째. 친한 동생 한 명은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부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최대 3잡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3달 정도 했었어요, 이 친구가. 그 당시에 한창 바쁠 때 만난 남자가 이직 준비할 때나 일이 힘들 때마다 지금도 네 생각 난다면서 이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너 본받고 싶어서. 너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잠깐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열심히 사는 여자, 라이프 스타일이 빡 박혀 있으니까, 그 이미지가 빡 박혀 있으니까 연락이 오고 앞으로도 아마 열심히 살아야 될 때는 기억을 할 거예요, 이 여자를. 자기 관리가 끝판왕인 것도 이제 포함이 되죠. 이거는 제가 기억하는 어떤 여자인데 살이 좀 찌면 바로 다이어트에서 빼고, 음식도 진짜 신기한 게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건강식 같은 거 챙겨 먹으려고 하는 친구였어요. 아예 건강식만 챙겨 먹거나 덜 먹거나 안 먹거나 놔버리거나 저처럼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도 한 끼만 딱 건강식 같은 거 챙겨 먹는 게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심지어 잠깐 만났던 썸녀니까 가벼운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좋은 섹스를 위해서 왁싱도 주기적으로 하고 조금만 찝찝해도 바로 산부인과 가더라고요. 저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남자 만날 때도 그렇게 한대요. 잤는데 그게 어디 들어갔다 나온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게다가 뭐 실행력까지 갑이었어요. 갑자기 아나운서 하고 싶다고 아나운서 학원 등록해서 면접 보러 다니고 잘 보여가지고 프리랜서 기회도 막 받아내고 꽤 오래전에 만난 썸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또 이제 하나는 어떤 한 분야에서 확실한 인지도가 있는 여자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버를 하고 있어서 알려지는 것에 대한 힘에 대해서 저는 느낀단 말이에요. 많이 알려졌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는지, 사적으로도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느껴요. 관종이 아닌데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싶어서 저를 알리는데 되게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 유튜버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1000명만 만들어도 와 유튜브 채널도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혹은 내가 어떤 분야를 되게 전문가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유튜브든 TV든 케이블이든 상관없어요. 인터뷰 나갈 기회가 있어. 무조건 나가요. 그러면 어떤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고 알려지죠. 그런 사람이 되면은 나를 바로바로 알아보고 이런 건 아니라도 잊을만 하면 갑자기 어디 떠요. 어차피 이제는 안 만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알아서 그 외에는 환상을 붙여요. 멋지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에 끝판왕이 한 명 있긴 한데 또 썸녀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모 여자 유튜버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어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한 11년 전쯤에 이제 만났던 여자인데 만날 당시에 진짜 특이했거든요. 만나는 첫날에 자기 친구랑 같이 나와. 둘이서 보면 심심하다고. 진짜 미쳤나 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패션이 되게 특이했다. 그 당시에 막 유행하던 패션이 아니라 되게 특이한 패션을 하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대박인 거는 7번 데이트하고 결국엔 사귀었거든요. 썸녀라고 얘기를 한 게. 그렇게 해서 사귀었는데 다음날 바로 헤어졌어요. 제가 차였습니다. 근데 11년이 지난 다음 유튜브를 보는데 갑자기 유명한 유튜버가 됐더라고요. 너무 유명해서 제가 특징을 말하기 무서울 정도예요. 지금도 좀 특이하긴 하고 보면 성공할 만하다 싶은데 재밌어가지고 몇 개 보다가 우연히 나무위키를 검색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명을 보고 그때 까먹었던 기억들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영상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이제 평생 기억에 남겠죠. 이제 그 인지도 하나 때문에. 아마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나를 잊고 지내다가 쟤 뭐야? 저 새끼 뭐야? 하면서 저를 이제 평생 기억하지 않을까. 또라이나 엄청 특이한 4차원 사람도 기억에 남나요? 남죠. 근데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피부만 엄청 하였던 여자, 가슴만 엄청 컸던 여자, 이런 것처럼 엄청 특이하기만 했던 여자, 그 특이한 것만 딱 기억에 남습니다. 또라이고 4차원인데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모습 보여줬다거나 나한테 뭔가 엄청나게 잘해줬다거나 그러면서도 정말 누군가를 닮았다거나 엄청 예뻤다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서 또라이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죠. 절대 못 잊어요. 예외가 없고.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이야기해주신 3가지 특징이 있다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영상 특징이 여자들한테 얘기해주는 듯 하면서도 남자들한테 적용해도 되는 것도 있고 인간관계 적용해도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남자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